충청북도 음성군의 작은 마을,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김복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닭장으로 향했죠. 7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암탉들이 꼬꼬댁거리며 그녀를 반기자 복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얘들아, 오늘도 잘 잤니? 복래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닭장 청소를 마치고 나면 텃밭으로 향해 상추와 배추, 물을 살피죠. 올해로 36번째 맞는 봄이었지만 흙을 만지는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아들, 딸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오후가 되자 복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며칠 전 우편함에서 꺼낸 것이었는데 아직 뜯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하얀 카드 한 장이 나왔어요. 정우서진 결혼합니다. 손자 정우의 결혼 초대장이었습니다. 복래의 손이 살짝 떨렸죠. 정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빠 이 시골집에서 오랫동안 지낸 손자였어요. 할머니 품에서 자라며 첫걸음마도 첫말도 이 집에서 했던 아이였습니다. 복래는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에서 화려한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 그리고 축복해주는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복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정우도 저렇게 예쁘게 결혼하는구나.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 거칠어진 손, 그리고 도시 사람들과는 너무도 다른 말투와 행동거지까지. 혹시 손자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를 향한 그리움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복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가까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농사지어 번 돈, 닭을 팔아 번 돈, 그리고 용돈이라며 가끔 보내주는 자식들의 마음까지 고스란히 모아둔 것이었죠. 손자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복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준비를 하려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 일어났죠.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복래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입어온 검은색 저고리와 치마. 도시의 화려한 결혼식장에 어울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우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어. 우리 정우 결혼하는 날인데. 복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어요. 남편의 칠순 잔치 때 입었던 남색 한복이었죠. 비록 유행은 지났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해둔 덕분에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니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오전 9시 복래는 마을 정류장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싸운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30년간 모아온 통장과 함께 정우가 어릴 때 좋아했던 엿과 곶감이 들어있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복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복래는 계속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혹시 어딘가 이상한 곳은 없는지, 냄새는 나지 않는지 신경이 쓰였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화려한 드레스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괜히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다며 전화로 기쁨을 나눴던 기억까지.
그 모든 추억들이 복례에게 용기를 주었죠. 3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한 복례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다행히 친절한 역무원의 도움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죠. 지하철 안에서도 복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모두들 세련된 옷차림의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자신만 유독 튀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혼식장이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로비,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에 복례는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복례는 조용히 결혼식장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복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실내 장식과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의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하얀 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그리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복례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복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말쑥한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고 여자들은 하이힐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죠. 복례의 남색 한복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입었어도 이곳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직원은 복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하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어느 분 측 하객이세요? 신랑. 정우 할머니입니다. 복례의 대답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객 명단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정우가 미리 등록해둔 덕분에 무사히 입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례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장 안은 더욱 화려했어요. 앞쪽에는 하얀 꽃과 리본으로 장식된 단상이 있었고 양쪽으로는 가지런히 놓인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모두들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맨 뒤쪽 자리로 향했어요. 하지만 복례의 존재는 이미 몇몇 하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부 측 가족들은 수군거리며 복례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속삭임이 복례의 귀에 들렸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혹시 신랑 쪽 친척분인가? 의상이 좀 특이하시네. 복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정우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식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손자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우는 한층 더 의젓해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턱시도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죠.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서 응석 부리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례는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서운했어요. 곧 결혼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보자기를 꼭 껴안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 정우가 자신을 알아볼까, 또 혹시는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모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복례는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화사한 목소리로 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부가 입장했어요. 서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버질로드를 걸어왔죠. 하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복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우가 입장했어요. 한층 더 의젓해진 모습에 복례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정우는 신부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복례는 손자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복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정우가 서진의 손을 잡고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그 작은 손이 떠올랐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평생 잡고 살아갈 어른이 된 것입니다. 복례는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어요. 반지 교환식이 끝나고 서약이 마무리되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신랑의 특별한 인사 말씀이 있다고 안내했어요. 정우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잠시 하객들을 둘러보더니 맨 뒤쪽 복례가 앉아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정우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혹시 창피함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했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조용해졌고 정적이 흘렀어요. 정우는 저 뒤에 조용히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자신의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례에게 쏠렸어요. 복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실 때 자신을 키워주셨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이라고 고백했죠. 정우의 음성이 점점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복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할머니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자 식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객들도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야 복례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정우의 감동적인 인사말이 끝나자 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복례를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아닌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복례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축하 영상을 상영하겠다고 안내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정우와 서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오자 복례는 더욱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화면에는 할머니 품에 안긴 정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복례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정우, 닭장에서 달걀을 모으는 정우, 그리고 할머니 무릎에 누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정우까지.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하객들은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시골에서의 순수한 삶이 새롭게 느껴졌죠. 특히 정우가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은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복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신부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버질로드를 걸어 복례가 앉은 자리로 향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진의 행동을 지켜봤죠. 서진은 복례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복례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정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례는 서진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이때 신부 어머니인 최영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처음에 복례를 보고 당황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복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앞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잘 부탁드린다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이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손자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자기를 들었어요. 복례는 오랜 시간 준비한 선물을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자 그 안에서 낡은 통장이 나왔어요. 30년 가까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저축이었죠. 농사지어 번 돈, 닭을 팔아 번 돈, 그리고 절약해서 모은 모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정우에게 통장을 건네려 했어요. 손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쓰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복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 서운했어요. 혹시 자신의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죠. 복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복례가 돌아서려는 순간 신부 아버지인 문상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상기는 유기농 식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는 복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복례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문상기는 복례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농사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3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복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죠. 특히 화학 비료 없이도 건강한 작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복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복례가 들려주는 농사 이야기는 정말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계절에 따라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의 순환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까지. 문상기는 복례의 지혜에 점점 더 놀라워했어요. 문상기는 복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농업 자문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복례 같은 경험 많은 농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죠. 복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객들도 이 상황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시골에서 온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복례가 실제로는 엄청난 전문가였다는 사실에 놀랐죠. 몇몇 사람들은 복례에게 다가와 농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복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인정해주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정우도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온 할머니의 농사일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서진 역시 시어머니가 될 복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죠. 문상기는 복례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월급도 드릴 테니 농업 컨설턴트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죠. 복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골 생활을 떠나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와 가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손자 곁에서 그의 새로운 가정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또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뿌듯했죠.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도 서진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도 모두 자신을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복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복례가 이제는 모든 이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중심인물이 되었죠. 복례 자신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문상기의 제안을 받아들인 복례를 보며 신부 어머니 최영숙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처음 복례를 봤을 때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영숙은 복례 앞으로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고백했어요. 격식과 체면만 중시하며 진정한 가치를 놓쳐왔다는 것을 인정했죠. 복례의 삶과 지혜 앞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복례는 영숙의 진심을 느끼며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하객들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다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례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죠. 정우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니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서진도 복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복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시골집을 떠날 때만 해도 손자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정을 받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복례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정우와 서진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이제는 서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가져온 진심과 삶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영숙은 복례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복례의 농사 지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또한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죠. 문상기도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복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례는 이 모든 변화가 신기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었죠. 특히 손자 정우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가장 기뻤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복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이 두렵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보자기에 다시 통장을 넣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자를 축복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정우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복례와 인사를 나누며 결혼식장을 떠났어요. 복례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에서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심지어 아파트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었어요. 새로 시집 온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복례에게 정성스럽게 도시 생활을 가르쳐 주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법부터 버스 교통카드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복례는 서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문상기의 회사에서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도 보람찼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복례의 친환경 농법에 대한 조언은 회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젊은 직원들도 복례를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복례는 그곳에서 상추와 깻잎, 고추 등을 키우기 시작했죠. 도시에서도 흙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서진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채소를 가꾸며 농사의 즐거움을 배워갔어요. 이웃들도 복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옥상 텃밭을 구경하러 왔고 복례에게 농사법을 물어보았어요.
복례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옥상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가꾸는 공동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우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신혼이지만 할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복례가 만든 반찬을 얻어먹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서진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어요. 최영숙도 자주 복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영숙은 복례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며 자신도 변화해갔죠. 두 사람은 함께 전통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기도 하고 복례가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복례는 아파트 작은 베란다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복례는 고향 마을도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했어요. 혼자 외롭게 지내던 시골 생활보다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도시 생활이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너희와 함께라면 여기도 참 따뜻하다고 말이죠. 76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복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복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적응도 완전하지 않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복례는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